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이 창모의 한준택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가격을 최소한 100만원에서 규모에 따라 1000만원 이상까지 무조건 아낄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제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화성의 어떤 주택에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8천만원의 견적이 나왔던 현장을 컨설팅을 해드려서 건축주님에게 적합한 창문으로 설계를 다시 해드렸더니 창문 개수가 큰 창문이 2개, 작은 창문이 4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가격이 5,700만원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 방법이 10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창문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능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능은 많은 창호 회사에서 열 관리율, 기밀성, 차음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전 영상들에서 아카데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능 체크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별로 추천하는 창문의 열 관리율이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여기 띄워드리긴 어렵고 아래 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주도는 열관리율이 1.4까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그리고 약간 위쪽까지는 보령, 부여, 구미, 영덕, 저기 강릉까지는 열관리율이 1.2, 서울 그리고 경북, 전북 그리고 충청도, 경기도까지는 1.0,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0.9 이렇게 추천하는 창문의 열 관리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윗지방에서 사용하는 아주 고성능의 창문을 저 아랫지방까지 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체크하고 그 지역에 맞는 창문을 선택을 함으로써 나의 적정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위 체크예요. 범위는 나의 집에 설계된 또는 내가 앞으로 설계할 집의 창문의 범위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범위라는 것은 어느 창문을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할 것인지, 어디를 예를 들면 폴딩 도어로 할 것인지, 스틸 도어로 할 것인지 이런 범위를 체크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이게 2012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 자체가 겨울철에는 난방비, 여름철에는 냉방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24페이지에 보시면 동서향에서는 창문 면적비, 그러니까 벽체 대비 창문의 면적비를 40% 이하로 하되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의 남쪽은 창 면적비를, 그러니까 벽체 대비 창문의 면적을 40%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창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벽체보다는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낮과 밤을 합쳐서 난방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남쪽을 제외하고는 서쪽과 동쪽 모두 창문이 작을수록 좋다는 거고 북쪽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창문 광고나 아니면은 그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전면 창이 있는 대저택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떤 꿈을 꾸시는데 실제로는 창문이 벽체에 비해서 40%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집의 성능이 떨어지고 창문값은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체크 부분에서 창문의 전체적인 면적과 크기 그리고 개수까지 조절을 해서 나의 집의 창문의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동선 체크예요. 이 동선 체크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창문의 어떤 바깥의 풍경이라던가 손잡이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밖을 많이 보는 만큼 밖에도 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가려주거나 아니면은 창문을 아예 높게 고정창으로 맞춰서 밖에서는 내가 안 보이고 나는 밖에 하늘을 보게 하는 그런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성에 8천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금액을 줄여드렸던 그 주택도 집의 두 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다른 한쪽이 주택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 쪽에 창문이 높이가 1800이에요. 제 키가 1800인데 그러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창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실이었는데 밖에서 그 거실이 그냥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사이즈였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창문 사이즈, 창문 높이를 1200으로 맞춰서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또 2층에 바로 옆집에 접해 있는 창문도 높이가 1800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1800으로 2층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밖에 난간까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실에 굉장히 큰 창이 있는데 그 바로 앞은 옆집에 벽체밖에 보이지 않고 프라이버시도 유지가 되지 않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열적으로도 거기가 서쪽이었어요. 그래서 불리한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높이를 600으로 최소화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줄이면서 또 집의 성능도 올릴 수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환기 체크인데 바람기를 체크하는 거여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법규 체크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2층부터는 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창문에 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1200 이하로 내려오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바닥에서부터 1200이 되는 데부터 창문이 시작하면 난간이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이하에 창문이 열리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거실창에 모두 난간이 있는 거예요. 거실창을 난간을 설치하면서 뭐 TS라던가 TT라던가 설치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의도가 되어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 그렇게 의도하지 않거든요. 난간을 없애고 통창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창문이 시작되는 높이가 뭐 900 이거나 800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 그 위에를 열 때 난간을 설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아래쪽에 고정창을 둠으로써 창문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창문의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오픈 체크인데요. 오픈 체크는 사실 도면을 보면서 집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그 집에 대한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는 중정이 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정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무려 6개나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에서 문은 굉장히 비싼 열림 방식입니다. 이 문보다 더 금액이 높은 것이 TS 방식이고요. TS 대비 거의 반값으로 만들 수 있는 문이 TT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TS나 밖으로 열리는 문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그 중정으로 나가는데 문이 6개나 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님과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3군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리고, 그 나가는 문도 하나는 도어, 하나는 TS, 하나는 TT로 바꿔드리고 나머지는 긴 창문으로 또는 고정창으로 설계를 해드림으로써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TS보다 도어가 저렴하고요. 도어보다 TT가 저렴합니다. 거실창은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TS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TT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TT 방식으로 도어를 만들게 되면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 항상 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기 기능은 똑같이 가질 수 있고, 이 부분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이브하면서도 가볍게 TT로 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7번째는 색깔 체크예요. 당연히 백색이 가장 저렴하고요. 원바고 그리고 오염도가 가장 적습니다. 변형도도 가장 적죠. 몇십 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로 수축 팽창 비율도 가장 적기 때문에 하자율도 가장 적은 게 백색입니다. 거기에서 외부 블랙, 외부만 블랙으로 하게 되면 도색이든 랩핑이든 거의 1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서 내부까지 색상을 넣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그 금액에서 다시 1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많게는 15% 정도 올라가게 돼요. 그럼 금액이 백색 대비 거의 25%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창문뿐만 아니라 전체 외장이나 내장, 인테리어의 색깔, 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창문 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유리 체크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표준 그 유리 원판 사이즈가 3200에 24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 원판 사이즈에 맞춰서 창문을 설계했을 때 가장 최적의,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적합한 창문 디자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10cm, 아니 단순 1cm라도 오버를 하게 되면 창문 디자인이 바뀌고 쓸데없는 나눔과 중간 바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낭비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이브하면서 최적의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9번째하고 10번째는 이제 시공에 대한 것과 디자인에 대한 건데, 요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짧은 영상에서 담을 수 있는 몇 가지 디테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적게는 이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창문 가격을 세이브하고 집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그런 컨설팅과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잘 정리된 책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 전자책과 그리고 앞으로 해드릴 컨설팅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몇천만 원까지 창문 금액을 줄이시고, 그리고 내 집에 적합한 실제로 사용성이 좋은 창문 설계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